최근 KF-21이 조용히 비상을 준비하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가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세계 각국에서 제한된 국방비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KF-21의 A사 레이더 시험 중 내부 모습 사진이 유출돼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진 유출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난리가 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외신에서는 KF-21이 F-35를 구입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는 F-35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소개하며 일부 기능에서는 KF-21이 F-35를 능가한다는 평가까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해외 SNS에서 우크라이나가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존 최강 4.5세대 전투기를 고르자면 F-16V라는 것에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이 개발이 완료된다면 그 자리는 KF-21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최근 공개된 KF-21의 A사 레이더 시험 중 그 이유가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수 부분에 KF-21 A사 레이더가 장착된 시험 항공기는 새의 부리처럼 튀어나온 독특한 형태로 일반 민항기에서 보이는 뭉툭한 기수 모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KF-21 A사 레이더 시험 항공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민항기로 쓰이는 보잉 737-500을 개조해 A사 레이더와 각종 시험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개발될 KF-21 전투기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해 시험하기 전에 다양한 환경에서 사전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국내 무기 개발에서 시험 항공기를 운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기에 의미가 깊은데요. 새의 부리처럼 생긴 기수 노즈 레이돔엔 KF-21 A사 레이더가 장착돼 있고 이 레이돔은 KF-21 기수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런 방식의 레이더 시험은 미국 로키드 마틴이 F-22 랩터와 F-35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를 시험할 때 활용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미 로키드 마틴은 F-35 스텔스기 개발에 보잉 737기를 개조한 캣버드를 활용했던 바 있는데요. 캣버드에는 F-35 전투기에 장착되는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있고 기수 부분이 KF-21 레이더 시험 항공기와 매우 흡사하게 새의 부리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KF-21 A사 레이더는 KF-21의 눈에 해당하는 첨단 핵심 장비입니다. KF-21의 A사 레이더의 경우 하늘과 땅, 바다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하는 게 가능합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다수의 표적을 추적하고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인데요. A사 레이더의 강점을 잘 알고 있는 무기 선진국들은 기술 이전을 꺼리는 핵심 첨단 장비입니다. 실제로 미국도 한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 등에서 KF-21 A사 레이더 CJ-1호기를 개발했고 현재 시험 항공기를 통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중국은 먼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레이더가 자국 기술력을 아득히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중국 권역 매체인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한국은 KF-21 A사 레이더가 시험 항공기에 설치돼 테스트 중이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전반적인 시험 일정과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국 A사 레이더의 성능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매체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가 200km라고 말하며 긴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적외선 추적 장치 등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도 표적을 탐색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특히 한국산 A사 레이더가 중국산 레이더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화 사상이 만연한 관영 매체에서 이례적인 칭찬이 나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여기에 매체는 한국이 F-35를 추가로 확보하고 F-15K와 KF-16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KF-21까지 실전에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KF-21을 경계하는 이유는 일부 기능에서 KF-21이 F-35를 뛰어넘는 기능도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항속거리에서 KF-21이 F-35를 뛰어넘는데요. KF-21의 최대 항속거리는 2,900km로 2,220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는 F-35를 뛰어넘는데 이는 쌍발 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과 엔진 체급이 F-35보다 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항속거리만 따지고 보면 F-21 랩터와 동급인데요. 만약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고 한국이 미국 편에서 대만을 지원할 경우 긴 항속거리 때문에 제주에서 이륙해 약 1,000km 정도 떨어진 대만에서 작전을 펼치고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한 한국형 A사 레이더가 F-35의 AN APG-81 레이더 성능보다 좋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한국형 A사 레이더는 최신 소재인 질화갈륨을 사용해
F-35 레이더보다 10배 이상 높은 출력을 내며 신호변환 효율도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 윤곽이 짙어짐에 따라 중국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제니10보다 체급은 낮지만 공중전 상황이 왔을 때 KF-21이 제니10을 압도할 수도 있다고까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외신들은 KF-21이 F-35를 살 수 없는 국가들 사이에서 F-35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 항공 매체 에이비에이션 라인은 KF-21이 UAE에서 F-35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에미레이트 항공이 미국 F-35의 대안으로 KF-21을 낙점했다고 말하며 글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 우선 UAE는 막강한 자본력으로 F-35A를 도입하려고 노력했지만 미국의 복잡한 구매 절차와 최종 판매 과정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UAE가 스스로 F-35A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대안으로 찾은 것은 바로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체크메이트였는데 UAE는 개발 당시 공동으로 출자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정치적 세계 정세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 정리가 불가피했는데요. 두 강대국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자주 무기 거래를 해오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UAE가 대신하기를 원한다고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한국도 UAE와 협력해 전투기 개발에 나선다면 한국은 일정 부분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해주면서 그 대가로 앞으로 있을 KF-21 개량 사업에 드는 개발비를 확보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KF-21을 원하는 국가는 단연 UAE뿐만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KF-21을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트위터에는 짧은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희망은 한국이 KF-21을 스스로 개발한 것처럼 기술 강국이 되어 자국 고유의 F-35 같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KF-21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에게 UAE와 같이 서방권 국가들이 첨단 무기를 판매하지 않거나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구권 국가들에게 전투기를 지원해달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이 요청에 응하는 국가는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폴란드조차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소련제 미그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대신 미국의 F-16을 달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사실상 미국이 이를 거절해 무산된 상황입니다. 막상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그-29 전투기도 점점 노후화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지만 러시아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후속 지원을 해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F-35급의 전투기가 필요한데 그 유일한 대안이 바로 KF-21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막상 이미 개발이 완료된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들 전투기들은 돈 먹는 하마로 유명하며 기체 생산이 단종되면 그만큼 후속 정비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은 전투기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계속적인 생산 라인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개량으로 전투기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순간의 실수로 자국의 무기 고객들을 전부 잃어버린 상황이라 난리가 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항공기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남아공에서 보잉 737-500을 개조하는 것으로 결정돼 지난해 말까지 작업이 완료됐는데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 남아공에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0소티의 비행 시험을 통해 핵심 성능인 최대 탐지거리 등 기본적인 레이더의 기능 및 성능 시험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시험 항공기 사업에 참여 중인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개조 사업에는 1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남아공 현지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시험 항공기 내부에 총 9개의 각종 운용 시험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이 처음 공개되면서 A사 레이더 개발 완료가 머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험은 내년 4월까지 총 50여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62개 항목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고 테스트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주로 공대공 모드의 탐지 추적 기능 등을 시험하지만 땅과 바다에 대한 탐지 기능과 전자전 능력 등도 시험 대상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KF-21 A사 레이더 개발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개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게 되는데요. 표적기는 미국에서 도입된 비즈니스 제트기가 활용되며 인천공항에서 한 번 이륙하면 3시간가량 서해상 공군 공중전투훈련장 구역을 비행하면서 표적기를 대상으로 탐지 추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능평가는 비밀리에 이뤄지기에 정확한 시험 진행 사항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관계자의 반응으로 볼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효용성 등을 감안해 시험기를 임대 형태로 도입해 운용 중인 것을 장기적인 개발과 기능 향상 시험을 위해 구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KF-21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비상하길 바라며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투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